자, 어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내에서 사내 괴롭힘 이런 내용들로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어요. 라이브로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퍼졌다가 지금은 많이 삭제가 되고 이제 몇 개의 영상들만 남아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떠돌아다니는데, 어제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캡처본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었다가 지금 많이 삭제가 되고 몇 개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도 안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많은 악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폭로를 한 건데, 공론화를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본인들의 상황을 알려주고자 했던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뉴진스는 지금 뭐 거의 수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대표적으로 디스패치에서 불법적으로 올려놨던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영상이죠. 뉴진스 멤버들이 갖게 되는 정신적 충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시할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시켜버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 다 안 지켜지고, 원래 팬들이랑 약속을 했던 것은 올해 정규 앨범도 나오고 월드 투어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안 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어도 사이트에만 가봐도 뉴진스 관련된 자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도에서 기획이나 제작을 하는 파트들이 전부 다 그 이도경 부대표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귀속이 됐다고 하는데, 어도는 사실상 해체가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직원들만 불쌍하죠. 뭐 뉴진스 활동할 때는 그 엄청나게 고생했을 텐데 그렇게 다 고생하고 나니까 대표 바뀌어버리고 막 이상한 상황이 되고, 이직을 하시려면은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분들도요. 네. 괜히 막 직장에 남아 있다가 막 이상한 새끼가 와가지고 아이 그 예전에 민희진 대표가 하던 그 기획권 좀 나한테 줘봐, 뭐 이지랄 해가지고 아이디어 훔쳐가고 이런 새끼들 존나 많거든요. 그런 민희진 대표가 남겨놓은 그런 기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 알고 계세요. 혼자 알고 나중에 뭐 딴 데 가서 써먹거나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할까봐 경업금지 조항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사인해라 뭐 해라 할 건데, 그런 거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강압적으로 그런 거를 하자고 하면은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어도에 지금 IP가 뉴진스 하나밖에 없는데 홈페이지에서 뉴진스를 다 내려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사인이겠어요? 그냥 전속계약 해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까지 수납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뭐 자꾸 뉴진스한테 문제가 있다, 뭐 민희진 대표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허위 주장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나 그런 게시물들이 겁나 많은데요. 그거는 완전히 사실과는 상반된 내용들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요, 하이브는 현재 거의 범죄 집단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팀 버니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몇 하이브 임원들이랑 디스패치를 고발을 했어요. 민희진 대표도 하이브 임원이랑 디스패치를 고소를 했어요. 이게 완벽한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고소고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판결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식 기소만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우석 감독도 어도를 고소를 했죠. 그 ETA 디렉터스 건으로 해서 그 명예훼손을 당하셨잖아요. 신우석 감독이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고 했고, 뉴진스도 사실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스뮤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습생 시절에 해놓은 거를 그거를 왜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언론에다 유포를 하냐 이거예요. 그 고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범죄를 그냥 단체로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런 범죄 건들이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처벌만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뉴진스가 욕을 먹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언제 처벌을 받냐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고, 뭐 민희진 대표가 뭐 고소를 당했네 어쩌저쩌 하는데 그거는요 증명이 안 됩니다. 배임건이라든지 뭐 명예훼손이란 건지 그런 것들은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민희진 대표는 소스뮤직이 내 업무 플로우 따라하는 것 같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명예훼손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저씨들이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될 건데, 개저씨들은 이 처벌을 받는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수사도 늦추고 막 판결도 늦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질질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 그 기점을 완전히 늘려놓을 건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뉴진스랑 미니진을 공격할 거라 이겁니다. 여론전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니진과 뉴진스를 지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론전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론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플로우는 패착이에요. 마이너스 플로우가 뭐냐면은 그냥 좀 부정적인 내용을 자꾸 언급하는 게 마이너스 플로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뉴진스 위약금 내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다는 거 정신병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막 멱살 잡고 싸우면은 그거는 마이너스 플로우예요. 그런 미친 사람을 보면은 그냥 거기에 댓글 하나에다 대고 그냥 뉴진스를 막 찬양을 하면 돼요. 예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걸풀겔 있죠. 걸풀겔에서 막 미니진 대표랑 뉴진스 욕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영상을 어떻게 찍어서 올리냐면은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반대되잖아요. 이런 고착 관계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아, 뉴진스 팬들은 되게 미니진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욕을 하고 있는 쟤네들을 보면서 아, 쟤네들은 벌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멱살 잡고 싸우기보다는 이 여론전을 관전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화가 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막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막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막 멱살 잡고 싸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업보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하는 거고 이거는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나 미니진 대표는 그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하이브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이비 광신도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얘네들이랑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타도의 대상이에요. 그 신우석 감독이 어도어를 상대하시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잖아요. 그냥 자비 없이 그냥 고소 때려버리고 자비 없이 그냥 팩트로 후드려 패다가 나중에 고소 박아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설전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타도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그리고 원래는 여론전은 방어를 안 해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저렇게 쟤네들처럼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거지같이 나오면은 똑같이 거지같이 해줘야지 되는 건데 우리는 정상인이고 쟤들은 정신병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더 긍정적인 게시물을 더 많이 쓰고 더 좋은 것들만 더 많이 올리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꼭 이런 사람들을 두들겨 패야겠다 그러면은 예전에 막 빅히트 때 사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계속 대응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걸풀겔 애들이 안 와요. 얘네들 쪽수가 한 20-30명 밖에 안 돼요. 이 20-30명 정도가 거기 DC에서 글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수고 온라인 여론 자체가 원래 소수가 이렇게 막 여론을 장악하는 걸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중들이 결집을 하고 팬분들이 결집을 하면은 이렇게 온라인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팸코어 같은 경우에는 추천수가 1만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보통 뭐 1000대 아니면은 2000대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중들은 어느 정도일 것 같나요?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결집을 하면은 소수의 댓글 부대가 장악을 하고 있는 온라인 여론은 금방 타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하이브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해 있어요. 자금난도 그렇고 그러니까 뉴진스라든가 이런 오너리스크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에 또 이렇게 지금 영부인이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또 하이브에 방문을 했다고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네? 예전에는 세월호 때는 막 민주당 지지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갈아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냥 마실 가는 느낌으로 여기 하이브에 들어왔겠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정경유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김건희 여사가 정경유착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까지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잖아요. 이런 VIP의 행선지를 이렇게 언론 보도를 때려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든 국민의힘 대통령이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영부인의 행선지를 밝히면서까지 언론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경유착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 기업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이브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무기는 부패한 정치권이 자기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꼭 하이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부패한 대한민국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미성년자를 괴롭히는 어른들을 보고도 죄책감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어제 뉴진스가 사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고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럼 첫 느낌은 죄책감을 좀 느껴야 돼요. 저렇게 어린애들이 어른들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같은 어른이라서 좀 미안하다.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매번 할 줄 아는 거 쓰레기 같은 마케팅이랑 언론 보도밖에 없어요. 거짓말도 막 맨날 밥 먹듯이 하면서. 이런 기업들은 상장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폐업을 시켜버려야 돼요. 폐업 말고는 답이 없죠. 왜냐면은 그 신우석 감독이랑 짭도우랑 싸우시는 거 봤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양심이라는 게 없고 그냥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처음에 반인숙 채널 내린다고 공지를 신우석 감독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 쪽이죠. 짭도우에서는 신 감독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구라지를 쳐요. 그러자 그 다음 입장문에서는 신우석 감독이 삼자 협약한 거 증거 있다. 너 왜 거짓말하냐? 사과해라. 안 하면 고소다. 그러니까 이 짭도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디렉터스 컷만 내리라고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직원 파리를 막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어도에서 말 없죠. 그냥 처벌 받으시면 되세요. 이런 쓰레기들이 아이돌판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아이돌판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속사랑 계약을 할 때 표준 계약이 7년이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요. 2년 정도가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여자친구만 보더라도 여자친구가 활동 계속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계약 종료 시점이 되니까 막 이상한 컨텐츠로 해가지고 애들 이미지를 다 말아먹더니 갑자기 계약 종료 이렇게 하고 재계약 안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르세라핌이죠. 그 르세라핌은 막 도끼돌이래. 그또 걔네들을 또 겁나 밀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아이돌을 소모품으로 쓰면서 공장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표준 계약이 7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걸 사이클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반인권적인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놓으려면은 표준 계약을 2년으로 내려야 된다. NBA도 2년이잖아요. 처음에 루키들 들어오면 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이돌판만 이렇게 7년이나 해야 되는 건지 뭐 연습생 기간 때문에 거기에 뭐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는데 연습생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하라고 뭐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투자해놓고 그런 투자 비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표준 계약을 7년이나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뭐 아이돌도 똑같아요. 표준 계약 7년 하는 게 싫으면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뭐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서로 윈윈을 하려면은 표준 계약은 2년 정도로 하는 게 맞다. 그게 안 되면은 이런 그 쓰레기 같은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지난 4월부터 그리고 지금 9월이죠. 9월까지 아이돌판에 관해서 많이 뜯어보았어요. 모순점이 굉장히 많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이런 부조리들을 터트리는 게 본의 아니게 또 뉴진스랑 민희진 대표였던 거고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뉴진스가 어제 영상에서 25일이라고 했죠. 이번 달 25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뉴진스도 이제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 더 이상 뭐 민희진 대표나 하이브가 싸우는 틈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이브 측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건이 터질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디스패치에서 안성일 관련해서 기사를 내보내면서 아무런 관계없는 민희진 대표를 또 언급을 하면서 뉴진스가 제2의 피프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엮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이브는 이제 뉴진스를 방출시키거나 수납시키거나 두 가지 옵션 안에서만 결정을 하기로 했고 그런 기조가 안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하이브와 친하게 지내는 디스패치가 저렇게 뉴진스나 민희진 대표한테 템퍼링 프레이밍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뜬금없이 민희진을 갑자기 언급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은 그냥 템퍼링으로 프레이밍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하이브 쪽에서는 이미 뉴진스를 방출을 하거나
아니면 수납을 하거나 그 두 가지 안에서만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어차피 뉴진스는 지금까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성격이 그 한 지붕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사이비 광신도 같은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지내요?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어찌됐든 전속계약 해지 아니면은 수납, 뉴진스의 미래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일 걸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99%. 완전 이 두 가지 옵션 밖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25일 지나봐야 또 알 수 있는 거겠지만 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은 또 정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